그래서 이게 한 5번 정도? 5번 정도 막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한 거거든요. 아니,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막 이상한 효과를 많이 내니까 처음에 컴퓨터가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막 동영상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간신히 하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 혹시 창의성에 대해서 아세요? 네. 창의성이 뭐예요? 상상력. 상상력이면 다 창의성일까? 창의성. 잠재력? 생각해내지. 그렇죠. 우리 목표인데 잘 모르죠. 그렇죠.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 언제 우리가 창의성이 발휘가 될까요?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밥을 먹어요.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죠. 밥을 먹을 때 창의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으로도 먹어야 되고 젓가락으로 먹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죠. 이런 게 바로 창의성이 나오게 되는 시점이네요. 창의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기술, 공학 이런 거 혹시 아세요? 과학 이런 창의성하고 두 번째는 예술, 미술 이런 창의성이 있어요. 그 과학이나 공학이나 수학 이쪽의 창의성은 우리가 수식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거죠. 네. 거기에는 수식이 있고 절차가 있죠. 예술적 창의성이요. 예술적 창의성은 공학적 창의성이나 수학적 창의성이랑은 달라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수백 가지 물감들이 있거든요. 그 수백 가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수학은 풀다가 지우기도 하고 만들어요. 하지만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려야 되죠. 하지만 다시 그리면 그 전에 못 그린 걸 잘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면서 언젠가 좋은 작품이 만들어져요. 수학은 가다가 틀리면 지우고 다시 그 부분부터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예술적 창의성은 실패를 토대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거거든요. 좀 어렵죠? 다음부터는 이제 쉬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가르치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가르치고 뭘 가르쳐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타임머신이죠.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왕남이랑 비슷한 게 저 어렸을 때도 덩치가 요만했고 선생님 말이면 무조건 안 듣고 그랬어요. 막 떠들고 선생님 의견보다 내 의견이 훨씬 중요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남 씨랑 비슷한 성격이어가지고 마음을 이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왕남이를 다시 만났다면 그 왕남이 모습이 저가 이렇게 있고 미래에 제가 이렇게 왔다면 이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제가 만약에 12살, 11살, 10살 이 나이에 저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답을 알고 있으니까 10살 아니면 11살, 12살인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 잘하겠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많은 이야기를 좀 다 기억해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려웠어요. 어떤 이야기 하나만이라도 잘해야 될 텐데.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막 생각을 했어요. 한 게 그러니까 저를 만난다면 지금 제가 저게 제가 시험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저를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해줄까? 네, 무슨 얘기를 해줄까 봤더니 인생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믿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걸 하다 보면 되게 힘든 순간이 있어요. 우리 공부하다가 시험은 내일인데 점수를 높게 맞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죠. 힘들죠.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죠. 당신은 잘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넌 좀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너보다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힘이 빠질 때가 있죠. 네, 그런 점 느껴보신 적이 있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당하거나, 그렇죠? 뭐 선생님이건 아니면 친구들이건 뭐 부모님이건 간에 이건 네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한 번이라도. 없어요? 저는 많이 있었어요, 살면서.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강의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훌륭하신 자제분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11살, 12살이었는데 그 대기업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이 아이를 친구처럼 대해주게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로 보지 말고 친구로 대해줘서 하루만 같이 지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들이 시골에 있고 나이도 어리고 뭐 공부도 많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으로 볼까요? 아니면 저랑 똑같이 보러 왔을까요? 똑같이 왔고 저희는 제가 공부한 것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최근에 저랑 같이 이제 디자인을 저희 회사에서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뭐 그리는 게 있어요. 그거 하는 친구랑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법으로 사촌 동생을 반 40몇 등 한 친구를 6개월 만에 전교 2등까지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은 그 친구하고 나눈 대화가 그거예요. 그 친구가 디자인을 해요. 해서 가져오죠. 그러면 그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친구를 지금 그 친구가 저기 칼 다친 저 친구거든요. 지금 저 친구한테 얘기한 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넌 최고의 디자이너다. 그건 네가 나한테 디자인한 결과물이 잘하든 잘하지 않든 난 널 최고의 디자이너로 볼 거다. 그 이유는 내가 경영을 못하던 잘하던 실수를 하건 아니면 뭐 그냥 자다가 회사를 늦게 오더라도 이 친구가 저를 훌륭한 대표로 봐주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 친구가 최고의 모습일 거라고 상상을 해줘요. 이 친구가 거기에 있든 없든 간에 이 친구는 저랑 있을 때는 어떤 역할일까요?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랑 있을 땐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고 자기가 심지어 못하고 어려울 때라도 자기 가야 될 곳이 어딘 줄 아는 거죠. 사촌 동생이 첫 중간고사를 봤어요. 공부를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어떻게 데려왔었냐면은 이 아이 성적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고 가족 모임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냥 그날 데려온 거예요. 그냥 형 집에서 게임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까지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 아이의 성적을 올리겠다니까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갈 같은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를 한 번에 전교 등수 안에 올려버리겠다. 물론 이게 내신이긴 하지만 그것도 대전에 있는 애들 서울로 올려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자갈밭에 싹이 나지 않고 실패하면 네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계속 말씀 드리는데 하지만 저는 그 동생이 왔어요. 그 동생이 뭐 70점만 맞으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점수를 잘 맞으면 문제집을 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 그 친구죠. 그것도 평균 70점 넘는. 그리고 뭐 집 나와서 뭐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 있죠. 집 나와서 뭐 옥상에서 자고 옥상에서 자는 애들도 집도 안 들어가고 그 친구가 왔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거칠고 뭐 어떻게 할 테니까 네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제가 그 말을 믿었다면 그 아이는 아마 그대로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꿈을 물어봤죠. 그 꿈을 그대로 그 친구가 이루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해주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디자이너가 꿈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저는 훌륭한 디자이너로 그 친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이제 시험 공부해서 하루 전날이 됐어요. 뭐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하도 긴장을 하고 있길래 또 그 친구가 어떤 마음, 그러니까 성공이 이르기 직전에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이 친구가 잘 될 것 같아서 그 정읍에 있는 복분자주라고 나중에 그 술 어른들하고 먹어도 되는데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술을 마셨죠. 마시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촌 동생이 막 울더라고요. 자기는 뭐 어떤 점수가 나와도 부모님은 날 믿어주지 않을 거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시험 잘 볼지도 못 볼지도 모르겠고 막 계속 울면서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시험 봤어요. 하지만 저는 너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너는 이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제가
바빠서 그 실력을 측정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다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 점수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을 거야. 저 만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시험을 쳐서 아깝게 2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학에 3개 틀렸다고 형 저 수학 3개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수학을 3개나 틀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충격 먹은 거예요. 자기가 3개 틀린 거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3개 틀릴 수 있냐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또 혼을 내려고 한 거죠. 크게 혼은 내지 않더라도. 왜냐면 작은 성공에 만족하면 안 되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여서 안 혼냈어요. 그 사촌 동생이. 3개 틀렸던, 3개 맞았던 내가 3개 틀렸을 때 기분을 좀 이해를 해줘.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올라가고 항상 성공을 하면 자기 때문에 성공한 줄 알고 열심히 뭐 다른 짓을 하죠.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하죠. 그러다가 성적이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규 1등 장관 상관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해보고 싶거든요. 많이 불편해요? 이렇게 집중하는 스타일인 거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 의견을 다 받아들이면서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한 가지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싸워야 될 건 뭐냐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넌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항상 싸우세요. 왜냐면 어떤 사람을 저희가 봐요.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하여튼 저희 가족이 제일 만만하니까 전 항상 성적이 93점에서 95점 사이였어요. 시험이 10등 어렵든. 지금 생각하면 전 그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93.5점일 때 거의 1,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장난감이 막 쌓여요. 엄마 아빠가 잘했다고. 근데 어느 날 애들 성적을 잘 맞으면 그래서 한번 4등인가 5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점수는 똑같은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모았던 장난감을 어머니가 다 아버지가 다 버려주세요. 나는 똑같은 점수인데. 그리고 똑같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칭찬받고 어떤 때 혼나고 그랬죠. 전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어렸을 때.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똑똑하다라는 표현도 되게 재밌는 게 이 중에서 한 명이 누가 갑자기 말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얘 보고 똑똑하다 그래요. 잘하고 성적도 여기 이 중에서 1등을 하고. 근데 보통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지 주변하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평가 기준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사람도 잘못됐어요. 사람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는. 왜냐면 보통 사람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데 보통 사람을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걸 다 보고 10년이 걸리거든요. 모든 걸 다 생물학적인 것까지 해서 10년이 걸리는데 10년 동안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가 없죠. 근데 측정할 수 없는 걸 측정해서 뭐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못할 거다라는 말에는 왜 내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거를 좀 빨리 알았으면 저는 그 연구소 다닐 때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 잘 듣는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만 하고 있었죠. 물론 뭐 피스트가 나쁜 데는 아닌데 그래서 박사과정 열심히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걸 도와줬어요. 도와주다가 지금까지 내가 별로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많이 재주가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없었던 재주들이 발견이 돼서 나중엔 이걸로 더 커지게 됐거든요. 이 연구하는 것보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는 제가 못한다는 말에 저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 뭐 만약에 1을 시켰다면은 2, 3, 4, 5까지 가지고 갔죠. 왜냐면 난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뭐든지 제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면 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해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칠 거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 친구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경영학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다. 왜냐면 리더십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사람. 이렇게 똑똑한데. 손 들기 전에 먼저 말한 거죠?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존경하는 이 세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대 아니라고 믿지 마세요.
안 된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통 경험을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서 큰 거를 성공했을 때는 항상 저분들이 틀렸다고 한 것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약속해야 될 거. 우리는 꼭 저항을 해야 돼요. 뭘 저항해야 되죠? 안 된다는 말. 왜 안 된다는 말에 저항을 해야 되냐면은 안 되는지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랑 도구가 하나도 없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자, 오늘 배워야 될 건 이거죠.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리더십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왜 우리가 리더십이 필요한 줄 알아요? 지금 이렇게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때려야 될까요? 말 안 듣는다고? 개돼지도 아니게? 아니죠. 개돼지예요. 꼭 때려야 말이죠. 아니죠. 여러분들은 작은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을 보고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방향을 보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근데 이것도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말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또 훌륭하신 분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면 좀 위험한 말이야. 학교에서는 고문 기술자들이 많죠. 고문 기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문을 하면서 애들을 가르쳤으면 고문을 멈추니까 애들이 이상해진다고 그러죠. 옛날에 경찰들, 검찰들도 그랬어요. 막 해야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처음에 진술이 안 나오니 어쩌네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리드를 하는 경찰과 검찰들이 길러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움직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고문의 피해자죠. 그리고 사람에 가깝겠어요? 가축에 가깝겠어요? 여러분 가축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같이 좀 잘 따라와줘요. 비록 이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틀리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왜 제가 부족한지에 대해 항상 물어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정말 그렇냐고 5번만 얘기하면은 그 말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정말 그게 제가 부족한 거, 제 잠재력이 부족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적어서 5번을 해보세요. 그럼 아니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결국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워렌 베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리더십의 대가죠. 어느 정도 대가냐면은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돼요. 이번에 오바마가 됐고 그 전에는 부시가 됐고 클린턴이 됐었죠. 그럼 그분은 항상 이 사람을 찾아가요. 워렌 베니스라는 사람.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까요? 하는 그런 석학이에요.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뭐 하버드 이런 데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죠. 이분 것들은. 지금 제가 이분에 나온 책 얘기 3분의 1인지 알아듣는 거 보니까 하버드 석학들이랑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보통 나는 가족이 어떤 평가를 하고 친구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학교에서 날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된다. 우리가 그냥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한 인재, 훌륭한 인재,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걸 나로 나눠야 돼요. 분모가. 나로 나눈다는 게 뭐냐면 분모가 이렇게 있잖아요. 분자가 1이고 분모가 2면 2분의 1이죠. 3이면 3분의 1이고. 그렇죠? 이 숫자가 작을수록 이 크기가 넓어지죠. 크기가 커지죠. 수의 크기가. 모르면 나중에 제가 분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모가 작아지면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숫자가 작아지죠. 결국엔 중심은 누가 있죠? 내가 있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얘기를 안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 세 명의 얘기를 듣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만이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진정한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 말했던 정말 제가 못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뭘 찾는 과정이죠?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죠. 이 세 명의 이 세 부분에서 자기를 잘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뭐 이만큼 이해하셨으면은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있거든요. 좀 쉬운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 이제 우리는 주변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됐다고 믿어요.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고 가족은 어떤 집안에서 어느 장소에서 또 어느 학교를 나왔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어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어디 출신이니? 너 시골이야?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뭐 집안이 어디 큰 좋은 집안이냐고 물어보죠. 그 안에서 이 사람을 찾아내고 이 주변에서 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한 인재들,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날아가고 이렇게 되죠. 내가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을 교육을 더 받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학교 다니면서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처음엔 불평을 했죠. 내가 시골에 태어나서, 아니면 내가 좋은 집안이 아니어서. 왜냐면 저런 교육은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게 생겼죠. 왜냐면 어려운 걸 쉽게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니까. 수학, 영어는 쉽잖아요, 그냥. 그럼 되게 어려운 거를 막 녹여가지고 애 이해할 때까지, 애가 움직일 때까지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걸 알게 되니 처음에는 한탄스러웠죠. 내가 여기 태어난 게. 심지어는 어느 때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한탄스러웠거든요. 제가 IT를 하다 보니까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금방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제가 주변에서 저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고, 제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걸 빨리 알려줘야겠다. 바뀌죠, 이야기가. 하나는 되게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니까. 네, 네. 아, 이게 스마트폰을 처음 산,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두 명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저잖아요. 하나는 환경이나 결정이다 그러면 항상 뭐만 할까요? 술 먹고. 불평불만만 하겠죠. 하지만 내가 이제 이 머리를 좋은데, 내가 환경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아주 가능성은 없지만 조그마한 불씨를 보고 집중을 하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머리로 비판하기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쉬운 것만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처럼. 이 친구가 이 영리한 머리를 희망을 찾는 데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뀌어요. 이런 걸 리더라고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거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죠. 그렇죠? 이 사람도 그랬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원래 알죠. 이 전에 원래 사생아였어요. 세계 최고 기업인인데, 부모님이, 이 스티브 잡스 부모님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돈이 없었죠.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대학 보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입양을 시켜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도 좀 똘똘해 보였겠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입양을 하는데, 그 부모님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 친구를 대학을 보내는데 빚을 너무 크게 진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해서 학업을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친구네 집에서 자면서 빈병을 주우면서 그 학교 가면 현수막 있잖아요. 글씨 막 써있는 거. 미국 가면 막 여러 개의 현수막이 있거든요. 그걸 바라고 해서 이런 멋있는 디자인들이 컴퓨터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 생각을 한 순간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뭐 난 왜 이렇게 살까? 이거는 세상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 거죠. 이해 가요? 대단한 게 이거 이해시키는데 아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면은 이게 아마 3주 과정일 거예요. 대부분 서울대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서울대가 저만큼이 3주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더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되죠. 여러분 박수.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어떤 직업이 꿈이 될 수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뭐 국경 없는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월급쟁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큰 의사 프랜차이즈를 하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위대한 연구를 하는 의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의사가 목표라면 의사 된다면 뭐 할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다 불쌍해 죽겠어요. 시골 출신들이 이런 거 생각 안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직업 그런 거예요? 응? 네. 저희가 이러기 위해서 밤에 잠을 같이 자요. 아까 안녕을 했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떤 자세로 사는가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되죠. 근데 모든 직업은 안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하겠다. 그러면 의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업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선생님이 직업을 세보니까 13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하지만 13가지 직업에 안 헷갈리는 이유는 내가 어떤 태도로 살겠다는 걸 아니까 그 13가지가 하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이런 태도를 배워야 돼요.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을 만났다면, 두 번째는 내가 옛날 나에게 어떤 선생님을 모셔다 준다면 어떤 선생님을 모셔다 주면 좋을까? 눈높이에 맞는. 그렇죠. 눈높이에 이렇게 맞는 선생님도 중요한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제일 중요할까?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그거더라고요. 자, 이게 잘 보이세요? 이거는 제가 정읍에서 전주 가는 길을 지도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보세요. 이 두 번째는 조금 더 많이 보이죠? 이건 제가 정읍에서 대전 가는 길.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 지도가 다 보이죠? 이건 정읍에서 서울 가는 길을 찾아본 거고, 이거는 제가 정읍에서, 우리가 정읍에 사니까요, 정읍에서 미국 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세계 일주를 하는 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냐에 따라서 봐지는 지도 크기도 달라져요. 똑같은 땅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전주 가는 목표만 잡고 만약에 뭐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까요? 전주 가고 그냥 쉬겠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하면 전주 가는 건 조그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낯선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주로 하는 게 방에 앉아서 상상을 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지난 난 이 집에 살 거니까 이제 한 번에 바로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저런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3주, 제가 이제 3년 후에 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집에 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인터뷰하는 기자가 오는 거예요. 상상을 하죠.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물어보는 상상을 해서 적어요. 그럼 막 얘기를 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했다고.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어려움은 없었냐고 또 물어보죠. 그럼 제가 대답을 하면 쭉 그 길이 거꾸로 다 나와요. 이게 쉽거든요. 원래 해답 보고 문제 이렇게 풀이 과정 보고 푸는 게 그냥 푸는 것보다 쉽죠.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을 가르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냥 시골에서 그냥 반에서 공부 1, 2등 하는 그 아이로 놓고 보고 가르쳐야 될까요? 세계적인 인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르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세계적인 인재답게 저를 이렇게 대해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저는 이 지도로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요. 뭘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저한테 저는 저를 못 믿는데 저는 제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죠? 에디슨도 지금까지 999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1000번째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물어보자. 네가 부족해서 네 눈을 못 믿으면 내 눈을 믿어서 무조건 성공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기간 안에 훌륭하게 못 온다 하더라도 훌륭한 모습이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살아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을 믿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길을 향해서 가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동욱이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녹화를 해놨어요. 처음에 이 친구들이 정말 예선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리고 3주 후에 어떤 실력이 됐는지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은 야, 이 정도 발전하면 됐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불안하시고 불만입니까? 저는 불안이고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동욱이가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만큼으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미국 가는 날 또 저희 집으로 불렀는데 그게 좀 안 됐었어요. 진짜 안타까웠거든요. 왜냐면 전 그만큼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그냥 이 아이는 더 훌륭한 아이가 될 테니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믿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연구소에서 고마운 박사님이 있는데 그 박사님이 왜 고마웠냐면, 그러니까 저는 연구소에서 거의 희귀한 사람이었죠. 왜냐면 충남대 출신이니까 대부분 서울대인데. 그래서 저한테 뭐 기회를 안 줬는데 그분은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만큼까지 올 거니까 계속 압박을 하신 거죠. 저는 정말 못하겠는데,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더 해. 그래서 결국 그 힘든 것, 그리고 너무 힘들어할 때 좀 도와주고 좀 달래주시고 해서 거기까지 순식간에 온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더 해가. 넌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일 기억에 안 남는 사람은 제 바로 윗사람인데 너무 사람이 착하고 좋아요. 놀면 노는 대로, 자면 자는 대로 화도 안 내고요. 부처님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제가 넌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해서 그냥 이만큼에 멈추게 했으니까. 그럼 전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올려봐야 될까요? 끝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제가 변했죠. 제가 알고 보니까 멘토로 적어보는 게 멘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회사 사람들이 멘토였더라고요. 왜 멘토였냐면 내가 부족하건 잘하건 어쨌든 저를 믿어주고 제가 잘할 거라는 거에서 한치의 의심이 없는 걸 제가 못하든 잘하든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의 멘토는 누구였을까요? 여기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끌어주셔야 돼요. 저희들을. 어떻게 끌어주셔야 되냐. 이 선생님들이 최고라고 믿어줘야 돼요. 최고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관계가 돼야만이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리더십인가 봐요. 이게 지금 두 학기째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의를 만들려고 50 몇 권의 책을 지금 엑기스를 뽑아낸 거거든요. 근데 대단히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 강의를 하겠다고 할 때 여기서 2명만 이해를 하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분은 기다려야겠죠. 녹화를 했으니까. 그렇죠? 장을 지질 준비를 해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심치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냥 어설픈 시골 의사나 뭐 시골 변호사 할 거면은 오늘 당장 짐 싸서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별로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때 가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다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대강 살 사람 있어요. 미래의 꿈이 대강인 사람 있어요. 대충 살고 아무 직업이나 할 거고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냥 가셔도 돼요. 저희는 이렇게 기대라고 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힘든 거 얘기했더라고요. 괜찮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걱정스러워요? 저는 제 롤모델을 찾았어요. 여러분의 롤모델. 6살 때 작가 시인 불러보고 13살에 테드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테드는 저기 보시는 빌 게이츠, 엘 구어, 제이미 올리버, 오바마 부인 그 다음에 뭐 아바타 만든 감독, 빌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강의했던 곳을 6살, 13살 때 이 사람이 강의를 한 거예요. 서관이.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 우리는 서로 무슨 관계여야 되죠? 믿는 관계여야 되죠. 신뢰하고. 그리고 저희도 물론 최고가 아니겠지만은 저희를 최고라고 믿어주셔야겠죠. 노력을 할 거니까. 이렇게 믿어주신 만큼. 저희도 여러분을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아마 강의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이 사람이 강의한 거랑 아이들이 강의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 아이들이 수준이 높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좀 섞였으면 선생님 특징 필살기가 선지랄 후수습이 앞에서 이렇게 빵 터뜨리고 뒤에서 밤새도록 하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왜 좋냐면은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면 막 자꾸 너 이거 한다는 거 안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겸손하시지 말고 할 거 있으면 하겠다고 큰 소리를 빵 치세요.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거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약속을 하는데 5주 후에 이 친구가 강의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올려놓을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죠. 부족해요? 저 못생긴 여자애보다? 얼굴도 우리가 훨씬 더 이쁜데. 그 다음에 이 사람. 아마 교재는 이 사람 책이 될 건데 뭐 이거는 교재라고 하긴 그렇고 한 파트를 읽고 강의하는 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갔죠. 3번이나.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20살 넘어서 훌륭한 일을 하기까지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14살, 15살, 17살 때 훌륭해지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수학을 제일 잘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제대로 하려고 수학을 잘하기도 하는데 수학 정도는 이 사람을 측정하는 거에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약간 뭐 물론 우리가 좀 불편한 데서 자죠. 불편한 데서 자는 거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뭐 주먹밥을 만들 때 뭐 칼도 안아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전사는 9살이 되잖아요. 그럼 창 하나랑 소떼 100마리를 키울 책임을 부여를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 캐나다에서 최고 이제 기업가들의 자녀들을 다 저기로 보내요. 그래서 저런 책임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이 얘기를 꼭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처를 피하려고 해도 상처가 생겨요. 가다가 누가 돌 던져서 맞아서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뭐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한번 나야 그 다음에 조심해요. 그러려면 숨바꼭질하다 다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뭔가 좋은 일 하다 다치는 게 낫겠어요? 그래요. 좋은 일 하다 다치면 죽지 않으면 이거 보고 좋은 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숨바꼭질하다 다치면 이거 보면 무슨 생각날까요? 숨바꼭질만 생각나겠죠. 여러분 뭐 그렇다고 뭐 다치게 하고 이러진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일도 해봐야 돼요. 본인이 책임질 수 있고. 여기서 9살 아래인 사람.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전서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할 수 있죠? 네. 아 재밌죠? 이게 그러면 담대함과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생긴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으로 창의적일 때가 언제냐면은 이건 저 디자인하는 친구가 알려줬는데 처음에는 그 계산은 답이 10 안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풀 수 있죠. 어느 손가락을 벗어나는 순간 사람이 머리를 쓴대요. 발가락을 사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발가락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거 겪어보셨죠? 최근에. 덧셈을 손으로 하다가 어느 날 손가락이 벗어나면 막 힘이 들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저희는 최대한 많이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하는 시험은 없어요. 사람은 시험으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IQ도 원래는 똑똑한 걸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전응아들을 측정을 했었어요. 원래 얼마나 전응한지를.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추니까 똑똑한 사람도 갖다 댄 거죠. 잣대가 틀린데. IQ 높은 거랑 공부 잘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자꾸 들리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 그래서 IQ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을 필요 없어요. 지금도 수십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팁을 묶어놓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주는데 친구랑 상의하면 혼나죠. 시험 볼 때. 저희 친구랑 상의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도 상의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오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큰 사업가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혼자 문제 푸는 걸까요? 이 책상 혼자 들 수 있어요. 책상도는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되겠네요.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 책상을 들자 해서 10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게 혼자 문제 푸는 거예요. 10명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리더십이라고 하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부모님과 함께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신기하죠? 그럼 누가 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고 이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또 선생님도 다 이런 걸 느껴봤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수학 용어가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끝까지 확신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냐 없냐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뭐 해병대 훈련처럼 무슨 체조시키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밤에 뭐 귀신 나오고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을 깨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사람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절대 안 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번 교육의 목표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목표를 하나 가져온 게 지금까지 세상에서 풀지 못한 걸 가져온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을 넘치게 먹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남아서 그게 20조 원이죠. 20조라는 돈이 얼마인지 10,000원짜리로 세다가 죽죠. 다 못되고. 그 돈이 1년에 버려져요. 근데 그 버려지기 직전에 그걸 할머니한테랑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먹고 살죠. 가능한 일을 해볼 거예요. 같이. 이게 저희 교육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저희 계시는 저희 선생님들 특징이 여러분들이 하는 걸 다 남겨놓을 거예요. 뭐 나중에 대학 가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런 걸 입학사정관제라고 하거든요. 입학사정관제는 국영수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우리가 가르칠 테니 니네가 배우면 뭐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입학사정관제라. 아마 이거 아마 밖에서 경력 쌓기 무슨 초등학생 과외 이거 하면은 액수가 탁 떨어질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물론 그걸 위해서가 아니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훌륭한 효과를 낼 거죠. 어떻게 낼 거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은 여러분들이 글을 더 쓸 거예요. 그럼 글짓기 교실이 되겠네요. 블로그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간 게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는 거 처음에 인터넷에서 나오죠. 하지만 이게 좋은 정보인지 좋지 않은 정보인지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는 뭐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직접. 그것도 여러분들을 체험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줄까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도와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 영웅이 될 거예요. 정말. 왜냐면 이걸 풀어본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준비를 좀 했죠. 그리고 뭐 일부 몇 번 했었는데 뭐 좋은 반응을 얻어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죠. 하지만 완벽하게 푼 건 아니고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아주 적은 시간으로 매일 가서 저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그리고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광주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풀면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 못 푼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이 재밌게 풀어봐야죠. 그래서 말했죠.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혼자 풀으라고 같이 풀으라고. 엄마 아빠도 참여하면 좋고 선생님도 참여하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올린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또 다 평일날은 영어로 옮겨서 외국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보라고 할 거예요. 혼자 할 필요 있어요? 어려운데? 같이 하면 되죠. 같이 하더라도 궁금하겠죠. 어떻게 쓰여있는지. 내 글이 어떻게 가는지. 또 상대방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지. 궁금하면 찾아보겠죠. 안 찾으면 뭐 엄마, 아빠한테라도 물어보겠고 엄마, 아빠도 영어 공부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다음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할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들하고 세상에 쓰여진 좋은 도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힘이 세죠. 내가 힘이 세다고 삽질하는 게 나을 거야.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게 좋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영수는 그냥 몸 힘이고 나머지 들어간 것들은 포크레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힘만 기르면 될까요? 도구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것도 가르쳐 줄 거예요. 저것들이 만약에 잘 융합이 되면 여러분들은 굳이 20살에서 대학 가기 전에 어떤 인재가 될 거예요. 지금 요새는 그렇거든요. 20살까지 못 기다려요, 아이들.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그런 인재들을 뽑는 게 바로 입학사정관제, 특기자 전형 뭐 이런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목표점은 저렇게 하늘에다 잡아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올릴 거죠. 그렇죠? 이거 나름대로 막 웃고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만들면.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은 하루에 0.5%씩 발전하는 습관을 알려줄 거예요. 하루에 0.5%씩 습관을 하면 1년 후에 6배가 되고 2년 후에 38, 3년 후에는 235, 4년 후에는 1453배가 되거든요. 복리 계산으로 해서 나중에 이 계산도 궁금하시면 가르쳐드릴 거예요. 그럼 내가 하루에 0.5%씩 올라가는 습관을 가르쳐주는 게 결국에는 크게 가는 게 뭐 국영수 가르쳐주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도 그 동생이 있었어요. 역시 집안이 뭐 공부 못하는 집안 항상 못하죠. 그냥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플러스로 담배까지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 0.5%씩 하는 분위기 안에 있다 보니까 저번에 형 나 0. 몇 점 차이로 전교 1등을 놓쳤어 이러더라고요.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왜냐면 이제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0.5%씩 발전할 거냐. 그냥 책 30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될 거예요. 대신 하루도 안 배웠고. 매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강의에 더해준다면 저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대신 매일. 9시에서 10시까지 공부를 하겠다 이러지 말고 내가 기분 내킬 때 45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1시간에 0.5% 올라가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공부는 자동입니다. 그럼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거. 그렇죠. 9시에서 10시 할 필요 없잖아요. 9시 15분에서 10시 15분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서울대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서울대 한 200명, 카이스트 200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이제 공부를 잘했죠. 저보다 잘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저걸 깨우친 거죠. 그래서 정말 다른 얘기할 때보다 저 시간 기록 어떻게 하고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숨도 안 쉬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가르쳐줄 때 도구를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쉽게 가르치거든요.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요, 별로. 저걸 만약에 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50몇 권으로 리더십에 관한 거. 뭐 8번째 습관, 뭐 리더십, 뭐 이렇게 전진법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 이게 제 필살기라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 관리하는 것도 쉽게 가르쳐줄게요. 여러분이 정 원한다면 별로 쓸모없는 수학 같은 것도 금방 뛸 수 있는 것도 가르쳐줄게요. 그거 가르쳐봐야 뭐 티가 안 나죠. 그냥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제가 가르친다고 무슨 티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얘가 다 알았는데 실수해서 한두 개를 틀리면 명성에 먹칠만 내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원하면은 그림과 수학으로 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원하면. 시간이 아깝죠. 그런 거 하면. 안타깝죠. 원래 여기에 다 동영상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 동영상으로 변환하다가 삭제가 된다. 보면은 되게 진짜 농사 짓는 거 나오고요. 저기 공장에서 막 연기 나는 거 나오고 컴퓨터 하는 거 나오고 여기 뭐 아이폰 가지고 장난하는 거 나오고 이렇게 지혜의 시대로 가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시대라는 단어들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많은 것들이 내가 얼마나 지혜롭냐에 따라서 그 답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지혜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은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한 명 딱 설명을 해주시면 완전히 이해가 갈 거예요. 왜 제가 주먹밥으로 이렇게 했는지, 교육과정을 짰는지. 왜냐면은 저 말 다 알죠. 성실하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는 거랑 아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공부를 꽤나 잘하는 척을 했죠. 얼마나 잘했냐면은 하여튼 죽어라 공부해서 막내라. 시험 보는 건 다 맞았죠. 그래서 전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수가 저를 불렀어요. 하면 자네는 자네가 뭐 공부를 잘하냐고 생각을 하길래 뭐 아니지만 시험은 잘 봐서 제가 볼 때는 시험을 잘 보면 공부를 잘하는 거라면 전 잘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길래 교수가 저를 불렀어요. 우라늄에 대해서 알고 뭐 이걸로 뭐 핵미사일 만들고 뭐를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어디 뭐 이렇게 돌이 많은 데로 데려갔더라고요. 우라늄을 찾아오고요. 찾아겠어요? 못 찾죠? 당연히 못 찾죠. 저는 우라늄이 무슨 역할인지 알았지 그게 우라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막 아침에 막 일찍 와서 저녁에 늦게까지 하고 뭐 이런 게 성실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죠. 우리는 뭐 주먹밥을 뭐 하겠다, 아니면 뭐 빈곤을 없애보겠다 이런 이제 숙제를 받죠.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죠. 왜냐면 막상 가니까 할머니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굶주린 사진들을 보면 어떤가요? 막 아프리카인들이 막 뼈만 남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깝죠. 왜 안타까운 줄 알아요? 사람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상대가 배가 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프게 느끼는 뉴런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거짓말로 막 속이는 것 같이 막 저희가 어렸을 때 저는 왜 엄마한테 제가 오락실 갔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하면 다 걸리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마음에 몸은 이런데 말만 그렇게 하니까 엄마는 거울 뉴런으로 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걸 그래서 신의 뉴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못하게 해주는 강력한 뇌에 있는 강력한 기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머니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되시는 걸 보게 되면 어떨까? 마음이 안 좋죠. 아프죠. 근데 우리가 조그마한 걸 만들어서 그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건강도 좋아지면 어떨까요? 난 조그마한 걸 해야지. 그 행복해하는 게 내 거울 뉴런을 통해 행복해지겠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뭔가를 해서 뭔가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하게 해주고 또 만약에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밥도 먹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자, 이 안에 어떤 직업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직업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엑스레이랑 MRI 이런 거 막 찍어요. 그 다음에 그거 소프트웨어로 판독하고 하나는 의사가 판독했는데 소프트웨어가 더 잘했고
심지어는 그걸 이제 인도에 넘기고 인도 의사들이 다 판독해서 일자리를 많이 잃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분 시대 때 되면은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안 일어나면 우리나라 한글을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면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비용이 더 들어서. 근데 여러분 세대 때는 그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영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 아마 그게 피부에 와닿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이 그 직업을 갖더라도 성공을 하는 거고, 그 어떤이 없다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하버드 명예의 전당에 보면 세탁소 주인도 있어요. 세탁소를 진짜 크게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하겠죠. 내가 이제 처음으로 느껴보겠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서. 근데 그걸 내 조그마한 손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하려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다시 한번 광고를 하겠지만 꼭 다음 주에 있는 수요일 날 하는 그 행복한 교회를 보시면 매지어입니다. 하는 거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는 사람, 내가 뭘 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그걸 자꾸 하고 싶어지겠죠. 내가 어떤 사람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제 할 때 있어서 내가 막 4일, 5일을 막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럼 6일 때 자겠죠. 그러니까 내 몸까지 잘 알아서 내 컨디션을 맞춰서 내가 어떤 좋은 뜻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성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아침에 몇 시부터 일어나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평가니까. 본인은 잘 모르죠, 성실한지. 공부 잘하는 애는 막, 너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지 모르죠,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성실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잘못 알게 되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럼 성숙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좋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제가 되게 길게 하는데 대단하죠, 이 아이들이. 아까 집중력하고 아까 보였던 아이들 모습하고 지금 아이들 모습하고 확실히 다르죠. 아까 조cal 때도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원래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제일 쉬울 땐 그 단체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같은 서초등학교 단체에 있을 때 행복하다가 갑자기 칠부초등학교랑 섞은 다음부터 막 속상해지기 시작하죠. 막 괜히 떨어지는 것 같고. 왜 이쪽은 칠부초등학교 입장에서 왜 이쪽은 서초등학교 2명일까 하고 막 속상하고. 모든 게 인생이 막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어디에 소속된다는 게. 하지만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담고 이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소속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까 그 서초등학교끼리 있으니까 막 파이팅하고 난리가 나고 예! 막 이러면서 막 같은 조 됐다고. 그렇죠. 근데 떨어지게 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주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또 용기 있게 행동을 하죠. 아까도 막 떠드는데 참 용기가 있었죠. 저는 이제 제 강의 시간에 막 떠들고 막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막 용기 있게 떠들고. 저같이 덩치 큰 애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용기 있게 떠드는 거는 같은 소속이 돼서 그런 거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소속이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숙해 보이는 거죠. 친절하고 용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풍요의 심리는 뭘까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데, 친구가 잘하는 거 진짜 축하해주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할머니를 먹이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더 잘해서 더 잘 먹인 거예요. 그럼 박수죠. 학교에서는 이건 찾아볼 수가 없죠. 친구가 잘한다는 건 제 장난감이 다 버려지는 일이니까. 절대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교육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안타까워요. 꼭 등수를 매겨야 되나 봐요. 어떤 애가 92점 맞아서 1등인데 다른 애들이 93점 맞으면 얘 92점 맞은 게 의미가 없나 봐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변별력이 올라가면은 학교에서는 또 갈라놔야 되니까 시험을 어렵게 내서 다 떨어뜨리죠. 또 계속 이것만 하고. 그게 바로 기술적인 거 하나인데. 그냥 시험 잘 보는 거, 뭐에 대해 좀 아는 거.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저 세 가지를 다 버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고 개념적인 건 뭐냐면 전략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크게 어떻게 접근을 할까. 근데 이것도 뭐 몇 개 문제,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장난 같은 그런 것들 안에 지금 갇혀 있어서 저도 못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상호 의존. 협업을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 이 6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하나가 100점이고 나머지가 뭐 빵점이어서 50점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평균적으로 맞아야 되고 최하 점수에 따라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뽑을 때 이제 아마 교장 선생님도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성적 좋아서 뽑았는데 저 막 성품이 개판인 거. 성품을 평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발 저런 선생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이 만약에 실력이 좋은데 성품이 개판이면은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아마 한 달 안에 그만두게 될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저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럼 해외에서 잘 가르치는 데는 어떻게 하냐? 절대 저기에 신경을 많이 안 쓰게 하죠. 학업이 낮아지더라도. 그거는 학업은 점점 잘 가르쳐요, 사람들이. 막 경쟁을 하더라도 무슨 쓰레기 같은 부문 수업 같은 거 열심히 풀어서 성적을 오르고. 왜냐면 쓰레기가 막 종이만 이만큼 낭비고 나무 막 베고 그러잖아요. 그 원리만 알려주면 금방 풀 거를. 아깝지 않아요? 나무가 죽잖아요. 그런 것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입이 좀 거칠죠. 왜 거치냐면은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면 참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균형이 맞으면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혀서. 그래서 이 안에 판단력이 나오죠. 또 판단력과 지혜를 기르는데 이 6가지가 필요한 거지. 수학대학 풀다고 판단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어때요? 이해 가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르신들도 아마 처음 들어봤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걸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성품과 역량이 갖춰지는 여러분이 되셔야만이 미래에 성공을 할 수 있죠. 제일 처음에는 세상에 내가 영향을 받을 거냐, 내가 세상에 영향을 줄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향을 받을 거예요, 줄 거예요? 그죠? 어떤 판단으로? 저런 6가지 종합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훌륭한 게 보통 이게 대학교 강의였으면 몇 명은 막 자고 있죠. 막 힘들어서 오늘 왜 살아야 될지 하고 내가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물론 여기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해를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저게 지금 몇 학기가 들어간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죠. 왜 이게 이해가 됐냐면 저희는 여러분을 최고라고 믿고 여러분도 저희를 최고라고 믿어주셔서, 그리고 서로 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시간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불구하면서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아마 제 강의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다른 강의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 첫 번째서 여러분이 듣는지 못 듣는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강의가 글자가 어렵고 막 단어가 어렵더라도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질문.